경찰청입니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은 30대 여성, 공포에 질린 그녀가 해커의 지시대로 보안 앱을 설치하는데 그것이 악성 앱이었고 순식간에 3억 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카페에서 와이파이에 접속하기 위해 테이블에 붙은 QR코드를 스캔한 대학생. 그런데 이 QR코드는 해커가 몰래 붙여놓은 가짜였습니다. 스캔하자마자 악성 앱이 설치되고 금융정보가 통째로 빠져나갔죠. 방금 얘기한 사례들 전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 구매를 책임지는 스마트폰 면세점입니다.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 해킹 사례와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금융, 사회생활, 개인정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해커들의 표적이 되기 쉽죠. 해킹당하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심지어 신원 도용까지 당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난 더 많은 해킹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볼까요? 한 대학생이 친구에게 "이 영상 봤어? 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왔어" 라는 메시지와 링크를 받았습니다. 호기심에 링크를 클릭했는데 그 순간 악성 앱이 설치되고 해커가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메신저와 SNS 계정이 해킹되어 친구들에게도 똑같은 수법으로 피해가 확산되었죠. 유심 복제 공격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한 20대 청년은 자신의 휴대폰 번호가 다른 기기에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는데요. 금융 인증 번호가 해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계좌가 탈취당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누구나 쉽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스마트폰이 해킹당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배터리 소모와 발열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배터리가 빠르게 닳거나 스마트폰이 비정상적으로 뜨거워진다면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도 배터리가 급격히 줄어든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데이터 사용량도 체크해 보세요. 악성 앱은 사용자 몰래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기 때문에 데이터 사용량이 급증하게 됩니다. 설정에서 데이터 사용량을 확인하고 평소 사용하지 않은 앱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설치한 적 없는 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접 설치한 기억이 없는 앱이 있다면 원격으로 설치된 악성 앱일 가능성이 큽니다. 주기적으로 앱 목록을 살펴보고 의심스러운 앱은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팝업이나 광고가 자주 뜨는 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원래 뜨지 않던 광고가 지나치게 자주 나타나거나 브라우저가 알아서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 이동한다면 멀웨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죠.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보낸 적 없는 문자가 전송되었거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린 기록이 있다면 해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해커들은 종종 해외 프리미엄 번호로 통화를 걸어 요금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이 갑자기 저하되는 것도 주의해야 할 신호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폰이 느려지고 앱이 자주 멈춘다면 백그라운드에서 악성 코드가 실행 중일 수 있습니다. 카메라나 마이크 사용 여부도 체크하세요. 최신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는 카메라나 마이크가 사용될 때 화면 상단에 녹색이나 주황색 점이 표시됩니다. 특정 앱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표시가 나타난다면 해킹을 의심해야 합니다.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빨리 스마트폰을 비행기 모드로 전환하고 안전 모드에서 의심스러운 앱들을 모두 삭제하세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공장 초기화를 진행하고 중요한 계정의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해야 합니다. 금융거래가 의심된다면 즉시 카드사나 은행에 연락해서 거래를 중지시키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스마트폰 해킹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중 인증을 설정하세요. 구글 계정, 금융 앱, SNS 계정 등 이중 인증을 설정하면 비밀번호가 유출되더라도 추가 인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킹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앱은 무조건 공식 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앱을 등록하기 전에 보안 검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공식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앱이 상대적으로 안전하죠.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기능은 비활성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앱 권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필요 이상의 권한을 요구하는 앱은 의심해보세요. 예를 들어 간단한 게임 앱인데 연락처나 메시지에 접근하겠다고 한다면 수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보안 업데이트는 꼬박꼬박 진행해주세요. 스마트폰 제조사와 앱 개발자는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면 업데이트를 통해 이를 수정합니다. 운영체제와 앱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와 같은 급한 메시지나 무료 상품권을 드립니다처럼 지나치게 좋은 혜택을 주는 메시지의 대부분은 스미싱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하세요. 보안 앱을 설치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알약 M은 이스트 시큐리티에서 개발한 앱으로 실시간 악성 코드 감시 기능이 뛰어납니다. 특히 스미싱 문자를 자동으로 필터링하고 위험한 와이파이 접속을 차단하는 기능이 강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이 있어 중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줍니다. V3 모바일 시큐리티는 안랩에서 만든 제품으로 시스템 자원 소모가 적어 배터리 효율성이 좋습니다. 앱 위변조 탐지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정상적인 앱처럼 위장한 악성 앱을 찾아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분실 대비 기능이 있어 원격으로 폰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어베스트 모바일 시큐리티는 종합적인 보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앱 잠금 기능이 있어 중요한 앱에 추가 보안 레이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사진 금고 기능으로 개인 사진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도 있고요. 또한 프라이버시 조언 기능이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취약한 설정을 알려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앱은 시티즌 코난입니다.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가 함께 개발한 이 앱은 공공기관 협업으로 개발되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이 특화되어 있어 전화나 문자를 통한 금융사기를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공식 기관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되어 최신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AI 기반 행동 탐지 기능도 추가되어 사용자의 평소 패턴과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이 감지되면 경고를 보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때는 플레이 프로텍트 인증 앱 배지를 확인하세요. 이 배지가 있는 앱은 구글의 보안 기준을 통과한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설정에서 플레이 프로텍트 활성화 여부도 확인해보세요. 경로는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글 플레이 프로텍트입니다. 이제 각 해킹 유형별 특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악성 링크를 보내고 클릭 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입니다. 특히 택배, 코로나19 관련 정보, 대출 승인 등을 빙자한 메시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피싱은 가짜 이메일이나 가짜 웹사이트로 유도하여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속이는 방식입니다. 실제 기업의 로고와 디자인을 모방하여 진짜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특징이죠. 악성 앱을 통한 원격 제어는 사용자가 정상 앱으로 착각하게 만든 후 설치 시 원격으로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수법입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은 이미 유출된 계정 정보를 여러 서비스에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같은 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사용할 때 특히나 위험합니다. 랜섬웨어 공격은 스마트폰 데이터를 암호화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크립토제킹은 사용자의 스마트폰을 암호화폐 채굴에 몰래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터리 소모가 급증하고 기기가 뜨거워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NFC를 악용한 피싱 공격은 결제 단말기에 악성 코드를 심어 결제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장소에서 NFC 결제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하고 가능하다면 NFC 기능은 필요할 때만 활성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QR코드를 이용한 악성 코드 유포는 가짜 QR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입니다. QR코드 스캔 전에는 반드시 출처를 확인하고 QR코드 스캐너 앱이 직접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해킹은 해커가 공용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하는 방식입니다. 금융거래나 중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반드시 VPN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심 복제 공격은 해커가 사용자의 유심 정보를 복제하여 인증번호를 가로채는 수법인데요. 통신사의 유심 복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고 갑자기 통화나 문자가 안 되면 즉시 통신사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해킹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으니 피해 증거와 함께 신고하면 수사가 진행됩니다. 의심스러운 메시지나 앱은 삭제하기 전에 꼭 증거로 보관해두세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해킹의 위험성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킹 여부에 대한 확인은 배터리의 급격한 소모, 성능의 저하, 데이터 사용량 급증, 의심스러운 앱 발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예방을 위해서는 이중인증 설정, 공식 스토어 이용, 앱 권한 제한, 보안 앱 사용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요 해킹 수법들은 스미싱,
피싱, 원격 제어 앱, NFC 해킹, QR코드 악용, 심 스와핑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가 아닌 개인정보가 담겨있고 금융 거래의 중심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 항상 보안에 신경 써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면세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디지털 라이프를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드릴 수 있는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스마트폰 면세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